대한민국의 산업 현장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화기계유통단지의 모습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고기계를 파는 가게 앞에 지금 중고기계들이 계속 널려 있죠. 이 기계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고나 비가 안 맞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방수포에 덮여 있는 게 전부입니다. 방수포에 덮여 있는 게. 이것은 말입니다. 중고기계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시화기계유통단지에 말입니다. 412개 점포가 있거든요. 412개 점포 중에 단 한 곳도 빈 공간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중고기계들이 야적되어 있는 이 길이가 120m가 넘는다고 해요. 120m.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다니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야적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가려고 하더라도요. 정면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고기계가 여기저기 야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물 경제가 진짜 뭉개진다는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런 럽보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어떤 기사들을 보면 완전히 사실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출은 늘어나나 식재료비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혹은 원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줄어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난 2년 1개월 동안 통제방역 때문에 장사를 못했는데 영업이익까지 줄으니까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일어나고요. 남는 건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영업자들도 폐업을 하잖아요. 지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지금 중소기업도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폭등했잖아요. 뭐 적게 올란 게 20% 30%지 많이 오른 건 2배 3배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인건비는 또 어떻습니까? 인건비는 이 현장 상황을 무시한 듯한 최저임금이 폭등하고 내년에 또 5.5%나 올렸잖아요. 올해 5.1%를 올렸는데 내년에 5%를 또 올렸어요. 미친 짓거리죠. 중소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중기업에서는요. 줄줄이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다는 게 폐업한다는 뜻이에요. 폐업한다는 뜻. 실제 거기에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공장에서 헐값의 기계가 나와도 둘 데가 없어 사올 수도 없다. 세상에나 이게 산업이 죽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장에서 기계가 헐값에 나온다는 자체가 진짜 더 큰 문제인데 이 중고 만물상 가게에서는요. 기계가 나와도 둘 데가 없어서 사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물 경제가 자영업의 어떤 실물 경제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실물 경제 그중에서도 소기업의 실물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물 경제라는 게 진짜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말입니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실물 경제 여기에 소기업과 중기업이 합쳐져 있는 실물 경제 이 두 개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의 뿌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은 소비가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예, 이게 소기업이나 중기업이 무너진다는 뜻은요, 수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수출을 잘하는 나라인데 수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경제 전체가 최악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실제 지표로도 나옵니다. 지표로도 보면요, 지금 줄폐업은 그냥 단원당상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수예요. 2021년에 682개입니다. 2017년에 대비하면 지금 몇 배인가요? 적어도 5배는 되죠. 적어도. 예. 2017년에는 133개였으니까요. 682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뿌리산업, 중소기업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 보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2022년 5월입니다. 2022년 5월까지 국가산업단지에서 실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수는 218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요 58개가 증가했습니다. 58개.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나가 떨어진 중소기업들의 기계는 어디로 갈까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시와 기계 유통단지 이런 데로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리 안 가는 공작 기계들도 천지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주지 않으니까 그냥 고철로 팔아버린대요. 고철로 팔아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빠르게 현실 경제의 실물 경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 지금 중소기업들은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현재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요 931조예요. 조만간 1000조가 될 겁니다. 1000조가. 물론 그중에는요 개인사업자 대출액 437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요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개인 사업자 여기도 많이 무너질 거고요. 소기업이나 중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조업 중소기업들도 줄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상 상황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침 세상을 바꾸는 뉴스 세바뉴에서 제가 아이템을 고를 때 이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템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를 읽어줄 수 있는 거하고요. 그 속에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해주고요.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게 제 어떤 주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이 931조까지 늘어나고 이게 1000조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실물경제단에서는요.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줄폐업이 아니라 무더기 파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은요. 쉽게 말하면 실물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많은 중소기업인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